자양고등학교 천재교과서 2학기 2019년 2학기 중간고사인 수학2. 예, 함수의 연속 파트 중단원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양고등학교의 경우 2학기 교재, 즉 수학2, 고2 2학기 교재 수학2는 천재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재교과서에 있는 중단원 문제풀이 연속 파트를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함수의 연속인 것은 이제 전 단원에서 배웠던 극한값이 존재하고, 연속이라는 건 위에 간단하게 좀 적어보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우리가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극한값은 좌극한하고 우극한의 값이 같을 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연속인 걸 확인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봐서 끊어진 데가 없으면 연속인 거죠. 근데 이제 뭐 여기 1-2번처럼 이렇게 갈림길을 주면 두 개의 값이 같냐 다르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극한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함수값에 2일 때의 값이니까요. 그래서 함수값이어서 같냐, 이걸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1-1번을 보면 무리함수죠.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자, 3분의 1이 시작. 얘는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봐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 이쯤을 3분의 1이라고 하면은 무리함수의 그래프상 이렇게, 그쵸? 뭐 시각장애냐 이상 끊어진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x가 2일 때 2는 뭐 한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보면 알겠잖아요. 끊어진 데가 없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모두 다 2를 집어넣는다면 루트 5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연속인 거죠. 연속. 자, 2번을 보면은 이제 함수값은 0인데요. 2를 집어넣으면 위에, 얘도 이제 분수함수. 우리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부분.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도 되고요. 뭐 그래프를 그려서 간단하게 확인한다면 지금 점근선의 좌표가 x가 2인 점이죠. 여기를 기점으로 1,4분면 방향, 뭐 3,4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자, 따라서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때요? 좌극하는 하염없이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우극하는 플러스 무한대. 벌써 발산이죠. 근데 여기 함수값은 0이니까 얘는 불연속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얘처럼 분모가 0이 되면 분자가 0이 되지 않는 이상은 무한대가 된다.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발산을 하면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면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은데, 자, 여기 그래프를 이렇게 나와 있죠. 딱 봐도 이곳 C에 해당하는 곳이 어때요? 끊어져 있죠. 이제 여기 점 찍힌 건 이게 함수값이에요. 그래서 좌극하는 A, 우극하는 B 어떻습니까? 좌극하나고요, 우극하나고요, 값이 다르죠. 좌극하는 A, 우극하는 B니까요. 그래서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연속은 더더욱 아닙니다. 함수값은 A예요. 참고로 함수값은 A다. 이렇게 확인했어요. 점 찍힌 곳이 함수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조사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배웠던 뭐 1차라든가 2차, 뭐 3차, 4차 이런 함수들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다 연속이에요. 그럼 불연속이 되는 거는 어떤 함수들이냐? 그러니까 뭐 무리함수처럼 루트 안이 음수가 되는 곳, 또는 분수함수처럼 분모가 0이 되는 곳, 이런 곳이 이제 불연속 함수고요. 그 외에도 뭐 가우스 함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다. 절대값 함수는 불연속은 아닙니다. 이건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미분이 안 되는 거지 불연속이랑은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는 2차 함수니까 뭐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전 구간에서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자, 우리가 이제 열린 구간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가로를, 닫힌 구간으로 할 때는 이렇게 대가로를 쓰는데요. 근데 이제 무한대라는 개념은 어디에 이렇게 딱 도착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닫힌 구간을 쓰지 않고요. 이렇게 열린 구간을 전범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번도 뭐 똑같겠죠.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전범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무리함수예요. 뭐 그래프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곳이 0보다 커야 되니까 0일 때가 2분의 1잖아요. 따라서 x의 값이 2분의 1보다 클 때가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다 그래서 2분의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된다. 2분의 1은 지금 0이 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닫힌 구간을 쓰면 되겠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분모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 0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곳이 바로 이제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 외의 지역은 모두 연속이다. 그래서 이렇게 분수함수는 분모가 이제 위에서 뭐 약분이 되는지 혹시 뭐 인수분해를 통해 가지고 뭐 여기가 이렇게 약분이 된다면 가능해질 수는 있지만 현재 해봐야 되겠네요. 내가 너무 또 이렇게 조립제법이죠. 3차식이니까 얘는 뭘로 될래나? 마이너스 1로 될래나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안 되네? 안 되는데? 2도 안 되고 플러스 1도 안 되고 그렇죠? 왜냐면 일단 더 쉬운 방법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이것이 0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불연속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약간 스킬인데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 마이너스 2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무한대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마이너스 2가 빠지는 효과. 왜냐면 닫힌 구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은 뭐 학교 선생님이 바보도 아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너무 간단하게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눈으로 보고 구간 확인하는 법만 익히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연속적인 함수는 다 연속이다. 분모가 0이거나 루트 안이 음수거나 가우스 한 요 정도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구간이 나눠지는 경우에는 다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밑에 이제 굉장히 뭐 좀 더티하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함수 fx가 x 이꼴 a에서 불연속이 된다라고 했어요. 불연속이 되는 방법은 좌하고 우가 다르거나 또는 이제 뭐 함수 값이 다르거나 뭐 이렇게 셋 중에 한 가지가 걸리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눈으로 봐가지고요. 그냥 끊어졌다 생각하면 불연속입니다. a의 값을 구하래요. 뚜루루루루 연결이 뚜루루루루 되고 있잖아요. 여기가 끊어졌네. 그죠? 딱 봐도 점프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끊어졌죠. 두 군데 0하고 1 이렇게 두 군데가 끊어졌다. 좀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너무 무식하죠. 그러니까 좌는 0인데 좌는 0인데 여기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여기도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인데 우가 1인 거죠. 그쵸? 이렇게 딱 봐도 끊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한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가지고요.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나아가기. 좀 더 이제 문제가 나아갔겠죠. 자, 2차 함수예요. 이거는 뭐 정구간 연속이고요. 여기도 2차 함수예요. 역시 정구간 연속입니다. 그래서 연속 함수끼리는 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속과 연속은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모두 연속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누어도 연속이 되는데요. 나누면 이제 분수 모양이 나오니까 어떻게 된다? 분모가 0이 아니라면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모가 0이 되는 곳이 있다면 불연속이 됩니다. 그 지점만. 그렇게 기억을 하고 되시면 돼요. 나중에 심화 문제 풀 때 뭐 불연속과 불연속은 이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뭐 경우에 따라서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억 더하면 연속이고요. 빼도 연속이고요. 곱해도 연속입니다. 이 나눌 때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f가 0이 되는지를 근데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x의 x 마이너스 1죠. 0하고 1일 때 이때가 0이 되는 구간이니까 따라서 리을에서 불연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6번 문제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구간을 처음부터 나눠줬어요. 그래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극한값부터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극한값 이쪽 1보다 크니까 여기가 우극한이겠죠. 자, 우극한의 값이 3 더하기 k. 자, 그리고 좌극한의 값은 1보다 작은 2를 집어넣으면 1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2가 되네요. 이 값이 같아야지 기본적인 극한 조건이 되고요. 여기 같다가 여기 붙었기 때문에 얘가 바로 함수값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미 우극한 값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연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7번 문제. 연속함수 fx. 얘는 이제 연속인데요. 여기가 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 답을 만족할 때 f1의 값을 구해보자. 자, 그래서 지금 f1의 값을 구하려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fx에서 이 x-1을 넘겨야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넘기는 게 아무 때나 넘기는 게 아니라 기본 전제가 있죠. 뭐가 됐냐? x가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둘 다 0이 돼요. 0, 0.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극한값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x가 1로 갈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지금 얘는 인수분해 모양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1이 되는 곳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1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이 안 될 때 얘는 극한값이라고 조사하면 되고요.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f1의 값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이 3이니까 f1의 값도 3이 돼야지만 얘가 이제 연속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다음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도 7번과 마찬가지로 1일 때와 1이 아닐 때, 그러니까 1이 아닐 때를 극한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1이 아닌 게 아니라 1에 가까워질 때는 얘를 쓰고 1일 때는 아래 함수값을 해서 이 두 값이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연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분모가 0이 되죠. 그럼 불연속이 돼야 돼. 그럼 어떨 때 연속이 되냐? 분자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0이 되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2-a가 0이다. 즉 a의 값이 2가 되면, a의 값이 2가 되면 연속이 될 수 있다. 왜 연속이 될 수 있냐? 분모가 x 플러스 1이고 2배의 x에 x 플러스 1 돼서 0을 만드는 애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바로 이 극한값과 여기 함수값 b가 동일하게 나온다면 얘는 연속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아니다라고 나온 애는 극한값이고요. 이 x가 마이너스 1다 나온 게 함수값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여기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얘와 동일한 함수이기 때문에 두 개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지만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9번 문제입니다. 방정식 3x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2는 0은 열린 구간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음을 보여라. 자, 지금 문제는 사이값의 종류죠. 사이값. 지금 한 2, 3년 정도 됐나요? 이게 그 한글 맞춤법이 소리나는 대로 바뀌면서 최대값, 사이값. 그쵸? 이렇게 시옷 받침이 들어갑니다. 소리나는 대로. 국어 시간이 아니죠. 자,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 어떤 x축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이 근이잖아요. 자, 근이 존재하려면 결국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이동을 해야지. 연속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그렇죠? 아무 이렇게 순간 이동하면 되죠. 점프 하면은 이제 통과하지 않고 갈 수도 있겠지만 불연속이잖아요.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연속이 되면 반드시 근이 존재한다는 건 이 함수의 부가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값 정리는 이 구간에 정해진 값의 부호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체 함수를 fx라고 생각한다면 f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f1을 집어넣으면은 3 더하기 1 빼기 2니까 플러스 2. 어때요? 값은 중요하지는 않고요. 0일 때는 마이너스 2였는데 1일 때는 여기가 0이라면 1일 때는 플러스 2 값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반드시 이 사이를 x축을 통과하게 돼서 근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값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부호의 변화의 개수만큼 적어도 하나예요. 하나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3개도 생길 수 있고 4개도 생길 수 있고 적어도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도 역시 사이값 문제네요. A와 B를 지날 때 이 그래프 X가 이 사이를 지날 때 이것이 열린 구간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음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fx가 1,2, 2,3을 지난다 그랬어요. fx가. 그때 방정식에서 이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음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f1 빼기 1.
근데 여기 함수값이 1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뭐예요? 2 빼기 1이니까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F2 빼기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2 집어넣으면. 근데 F2는 3이잖아요. 자,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어떻습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었죠. 예,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다라는 것은 뭐 서술형으로 나오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해서 부호가 바뀐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약하기 두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어렵고 실제 시험에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을 만한 문제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1,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1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선이 있어요. 기울기가 1인.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뜻이죠. 뭐 얘가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만나요. 쭉 안 만나다가 이렇게 되면 여기 한 점에서 만나고, 우리 여기 그림에서 보면 두 점에서 만나다가 두 점 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한 점에서 만나고 안 만나고 뭐 이렇게 되는 형태다. 그래서 그거 자체를 함수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 결국 여기는 뭐 K가 뭐 이 접하는 곳만 찾으면 됩니다. 접하는 방법은 앞에서 뭐 풀 때도 잠깐 나왔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두 가지로 이제 보통 풉니다. 판별식으로 풀 거예요. D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직선, 그러니까 그 직선과 한 점 사이의 거리, 얘를 통해서도 많이 풀고 있습니다. 얘를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될 때 여기 좌표를 x1, y1, D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직선의 방정식 때 이제 고1 때 이제 배우게 되는 부분인데요. 추천은 당연히 판별식보다는 D공식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판별식은 나쁘진 않은데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판별식을 풀려면 얘를 이곳에다 집어넣고 전개해서 y에 관한 뭐 2차식으로 만들든 x에 관한 2차식,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x에 관한 2차식으로 만들어서 판별식 0이다 해서 k값을 구하는 건데 좀 계산관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D공식을 선호한다. 혹시 까먹었다면 반드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곳 접점은 어떻게 구하냐? 결국 이 D라는 거리와 반지름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경계점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지금 반지름이 1이니까 결국 D를 생각해 볼게요. 자, 얘는 x-y 플러스 k는 0이라는 식을 만들고요. 중심의 좌표가 1,0이니까 자, 얘를 통해서 D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1의 제곱 1의 제곱 1 더하기 1 되겠죠. 절대값 곱하면 1 0 k, 이곳이 뭐와 같아지면 되는 거죠? 1이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 플러스 k가 루트 2가 되는 거죠. 자, 절대값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 값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루트 2 빼기 1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1 이렇게 두 가지의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플러스 인해가 이제 이쪽이고요. 마이너스 인해가 이쪽이 된다. 그래서 지금 K가 Y좌표니까 이곳이 루트 2 빼기 1. 이곳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이 FK라는 그래프를 선생님이 한번 잠깐 그려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 하면은 이 루트 2 빼기 1이라는 지점까지, 한 이쯤이라고 할까요? 루트 2 빼기 1인 지점까지는 안 만나요. 0으로 쭉 오다가 루트 2 빼기 1이 될 때 1이 되는 거고요. 걔보다 이제 커질 때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쭉 가다가 어디까지?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1까지. 그래프를 바보처럼 그렸네. 마이너스 루트 2 빼기는 이쪽이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완전 바보네.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1까지 안 만나다가 한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다가 루트 2 빼기 1 이후엔 다시 안 만나는, 여기 그래프 아니야. 응? 아니야. 흉. 그래서 불연속 구간이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나요?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 두 개를 지점하면 플러스 2가 지워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2번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하여 방정식. 역시 사이값 정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호의 변화, 이것을 통해서 부호를 확인한다는 얘기죠. 자, 일단 먼저 알파를 대입할 때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알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0이 되고요. 그렇죠? 여기는 얘가 작으니까 음수 마마 플러스죠. 여기는 마 0, 그렇죠? 0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베타를 대입해 봅시다. 자, 베타를 대입하면 여기 베타 여기가 0 되고 여기도 0이 되고, 그렇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베타가 작으니까 음수, 여기는 양수, 곱하면 음수. 마지막으로 감마를 대입해 봅시다. 감마를 집어넣으면 감마가 있는 이 두 곳은 0이 되고요. 감마가 둘 다보다 크잖아요. 제일 큰 수니까 양수 어때요? 부호가 한 번, 두 번, 따라서 두 개의 실근이 최소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 문제는 다 부호의 바뀜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